자유한국당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뱀 같은 거 있죠. 사실은 그런 느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자학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자한당. 예. 그래서 그런 자한당 보면서 뭐 인기도 그렇지, 홍준표 대표 아직도 저러고 계시지, 의석수도 줄지, 최근에는 이제 재정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당사를 결국 이제 뭐 나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양 빌딩 그 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안 나가려고 되게 좁거든요. 그 터가 거의 월세가 1억이라고. 그 터에서 자기들도 대통령을 2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사로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를 여러 군데 두고 거기를 안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두 분 다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보면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지 마시라고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 터가 주는 이 깃발을 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나간다고 하고 또 한간에는 그 빌딩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진짜요? 있는데 난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저도 좀 자한당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방탄국회인 건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 세계적인 그런 자랑거리인데 방탄국회는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오늘부터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식물국회, 올스탑 국회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집회 사유로 뭐 후반기 원구성 등등을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벽한 그 자기 모순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일단 6월 1일 2시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본회의 주재를 하는 거는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최다선 의원이 주재할 수 있는 안건은 의장단 선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 하면 그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이게 머리가 핑계를 뭐라고 대나요? 머리가 있는 정당이냐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정선된 표현을 써보려고. 오늘 신문에 봤더니 방탄 의원단 해가지고 만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논평을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방탄 의원단.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논평을 썼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환호해도 방탄의원단은 경멸한다. 이 논평을 내가 하려다가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될까봐 안 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니,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되죠? 우리 지금 빌보드 200에 앨범 전 차트 세계적인 1위로, 자랑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앨범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초선 의원들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다짐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 가서도 다 모든 이제 출연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저번에 이제 홍문종 염동열 의원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조금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그런 쪽에 이탈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누가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 기억에는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흐름이 있었고 염동열 의원에 관련해서 고참 의원들 중심으로는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표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분위기에선 설마 그래도 네.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표를 보니까 약간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던 건 뭐 그 부분에 뭐 저희는 이런 방구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보다 뭐 그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예. 꼭 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저도 예, 사실은 뭐 저는 원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 우리 의원단이 그 당시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긴장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긴장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에 좀 맡겼던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국회의원이라는 기본적인 것과 국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분명히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재수도 없다. 네, 불벼락을 맞을 불벼락을 맞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재수가 없지 않아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좀 돼야 돼. 네, 돼야 돼. 재수가 없지 않고 만날 건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지난 두 분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좀 달라진 시원하게. 민주당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야 된다. 네. 완장일치로 그냥 그럼요. 전원 출석에 한국당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을 사실 해야 됩니다. 네. 원구성 협상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원구성 협상할 생각이 없네. 네. 저 집단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국회는 소집하고 소집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 방탄할게요. 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118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13 그 재보궐 후에 뭐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망에 빠져가지고 일당이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논리라면 6월 13일 날 이후에 원구성 국회를 가야 잡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예.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그 첨언을 하면은 홍 그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요. 사실 그 원내에서 의원들의 출석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출석만 하면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사실은 그냥 좀 가정을 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전화하고 친전 보내고 막 그런 류의 활동을 계속하고 그날 또 신상 발언에서도 너무나 막 읍소하는 그런 좀 심파조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아들 얘기만 하셨다고. 그렇죠. 43살에 결혼한 그 아들이 초등학교 뭐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 그런 게 조금 먹혀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철저하게 그거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진행을 하세요, 진행. 아니 근데 저 맞드잖아. 여긴 잠깐 좀 빼주시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순리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한당만이 디스를 퍼붓고 있는데요. 물론 저쪽 그 일본 아베 쪽도 좀 네. 그렇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됐을 때 유일하게 반겼던 것이 자한당이잖아요. 그 몇몇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참 희한한 그런 논평들을 해댔는데요. 이 평화보다도 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뉴욕주립대학교 연구원으로서 전공한 게 노스코리아입니다. 제가 북한학을 사실은. 이야, 다르게 보이시네요. 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나?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색해보면 나와요. 지금부터 영어로 하셔도 돼요. 네. 오케이?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뭐 깊은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개건 연구원으로 가서 1년 정도, 네.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소위 북한학이라고 네. 하죠. 우리가 그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자한당은
처음에 위장평화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했던 프레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양상이 됐냐면 북미 정상회담 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위장평화쇼, 북미 정상회담 쇼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쇼의 주도자냐? 아니면은 조연이냐? 우리가 주도하면. 자, 우리가 주도했을 때는 패싱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주도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1번이다. 그 첨언을 하면은 홍 그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요. 사실 그 원내에서 의원들의 출석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출석만 하면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사실은 그냥 좀 가정을 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전화하고 친전 보내고 막 그런 일의 활동을 계속하고 그날 또 신상 발언에서도 너무나 막 읍소하는 그런 좀 심파조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아들 얘기만 하셨다고. 그렇죠. 43살에 결혼한 그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 그런 게 조금 먹혀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철저하게 그거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진행을 하세요, 진행. 아니 근데 맞잖아. 여긴 잠깐 좀 빼주시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순리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한당만이 디스를 퍼붓고 있는데요. 물론 저쪽 그 일본 아베 쪽도 좀 그렇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됐을 때 유일하게 반겼던 것이 자한당이잖아요. 그 몇몇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도 참 희한한 그런 논평들을 해댔는데요. 이 평화보다도 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원으로서 전공한 게 노스코리아입니다. 자유한국당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뱀 같은 거 있죠.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닐까. 이게 끊임없이 자학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자한당. 예. 그래서 그런 자한당 보면서 인기도 그렇지. 홍준표 대표 아직도 저러고 계시지. 의석수도 줄지. 최근에는 이제 재정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다 그래서 여의도 당사를 결국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양 빌딩 그 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안 나가려고 되게 좁거든요. 그 터가 그 월세가 1억이라고. 그 터에서 자기들도 대통령을 2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당사로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를 여러 군데 두고 거기를 안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두 분 다 거기 가 계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보면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지 마시라고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 터가 주는 이 깃발을 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나간다고 하고 또 한간에는 그 빌딩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진짜요? 있는데 난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저도 좀 자한당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방탄국회인 건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 세계적인 그런 자랑거리인데 그렇죠. 방탄국회는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오늘부터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식물국회, 올스탑 국회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긴장하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네. 긴장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에 좀 맡겼던 것 같은데 약간 국회의원이라는 기본적인 것과 국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재수도 없다. 네, 불벼락을 맞을 불벼락을 맞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재수가 없지 않아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좀 돼야 돼. 네, 돼야 돼. 재수가 없지 않고 만날 건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두 분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좀 달라진 시원하게. 민주당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야 된다. 네. 완장일치로 그냥 그럼요. 전원 출석에 한국당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을 사실 해야 됩니다. 네. 원구성 협상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원구성 협상할 생각이 없네. 네. 저 집단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국회는 소집하고 소집을 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 방탄할게요. 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118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13 그 재보궐 후에 뭐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망에 빠져가지고 일당이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논리라면 6월 13일 날 이후에 원구성 국회를 봐야겠- 잡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예.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조금,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집회 사유로 뭐 후반기 원구성 등등을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벽한 그 자기 모순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일단 6월 1일 2시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본회의 주재를 하는 거는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최다선 의원이 주재할 수 있는 안건은 의장단 선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 하면 그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이게 머리가 저기 핑계를 뭐라고 대나요? 머리가 있는 그 그러니까 정당이냐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정선된 표현을 써보려고 오늘 신문에 지금. 봤더니 방탄 의원단 해가지고 만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논평을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방탄의원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논평을 썼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환호해도 방탄의원단은 경멸한다. 이 논평을 내가 하려다가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될까봐 안 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니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되죠? 우리 그게 지금 빌보드 200에 네, 앨범 전 차트 세계적인 1위로 자랑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초선 의원들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다짐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 가서도 다 모든 이제 출연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저번에 이제 홍문종 염동열 의원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위기는 조금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그런 쪽 이렇게 이탈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누가 모르죠.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 기억에는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흐름이 있었고 염동열 의원에 관련해서 고참 의원들 중심으로는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표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분위기에선 설마 그래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표를 보니까 약간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던 건 뭐 그 부분에 뭐 저희는 이런 방구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보다 뭐 그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꼭 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는 원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 우리 의원단이 그 당시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